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기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빠진 그만큼을 반등시켜줬다. 어제 그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은 5.5% 올랐으니까 어제 빠진 것보다는 조금 더 반등폭이 더 컸습니다. 굳이 이제 성격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요. 기술적 반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멈추고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수급이라든가 증시 지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미진하다. 조금 하루나 이틀 더 지켜본다고 그러면 변곡점이다 싶은 그런 어떤 그 지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2.4% 올랐습니다. 2417포인트. 코스닥이 어제 4% 이상 빠졌다가 오늘은 5.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66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모처럼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줬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기에는 아직도 안심하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9조입니다. 어제 10조, 그제 10조. 오늘 9조, 그러니까 10조 안팎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약세장 대비했을 때 살짝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7조, 8조 정도 거래대금이 되다가 한 1, 2조 정도쯤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9조라고 그러면 약세장 지표입니다. 한 15조는 돼야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조 3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거래대금, 어떤 시장의 에너지, 활기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변곡점이 되기에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종합지수 일봉 그래프 보면요. 여전히 이렇게 이 추세를 지금 뚫지 못하고 이 저항선에서 부딪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앞에 저점이 여기죠. 근데 어제 저점 밑으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추슬려 올리는 양봉이 나긴 났지만 그래프 상으로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다행히 오늘 상당히 강하게 양봉을 내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공포감이 드는 어제의 시장이었다고 그러면 그 공포감을 오늘은 어느 정도 조금 상쇄시켜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분봉을 보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높게, 아침에는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강하게 연기금 위주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오늘도 뭐 기관이나 아니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은 팔자 우위했는데요.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버텨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4일 동안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이렇게 밀리던 힘없는 시장 대비했을 때 그나마 오늘은 기관들이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을 좀 찾아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어느 정도 조금 줄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들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4,500억, 코스닥에서 1,100억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개인들은요, 거래소에서 4,200억 팔고 코스닥에서 4,100억 팔았습니다. 요 코스닥 4,100억 매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오늘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올라주면서 개인들이 코스닥에 많이 물렸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단타로 미수나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오늘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팔았던 물량들, 또 담보 미달이라든가 이런 물량들 손절을 많이 했지 않겠나. 이익 빼고 판 물량은 아니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4,100억 판 거는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거래소에서 1,500억, 삼성전자를 오늘도 한 2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한 2,900억 정도 받아줬습니다. 또 기관들도 한 1,100억 정도 받아줬죠. 오늘 시장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4,100억 대량 매도를 했다. 이게 조금 바닥권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이라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개별 종목들, 중소형주들 팔아놓고 나면요. 대체로 나가지를 않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워낙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대체로 팔고 나면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오늘 기관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한 4천억씩 이렇게 팔았는데요. 요게 하나의 어떤 변곡점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조금 더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의 악성 매물을 오늘 이렇게 많이 털었기 때문에 조금 개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도 봅니다. 역으로 이렇게 좀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거 51조 7천억이니까 큰 변화 없습니다. 3개월 동안은 이렇게 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 지표는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50조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대폭 돈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근한 1조 가까이 이렇게 팔았는데요. 저는 이 돈들이 출금해 나가거나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은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좀 지켜보면 알겠죠. 다음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16조 2천억이니까요. 근한 2조 가까이 줄었는데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담보 미달이 됐거나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판 물량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금 잔고 같은 경우는 9,200억이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타들을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치가 높죠. 122조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장은 이렇게 빠졌지만 펀드 쪽으로 돈들은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대형주 위주로 하는 펀드 쪽은 여전히 좀 모양이 좋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한다고 그러면요. 뭐 네이버, 카카오, 대한항공, 뭐 JYP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위 안에 드는 시총 10위 안에 드는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됐는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거는 코스닥 종목들이죠. 개별성 그런 종목들이 피해가 컸는데 오늘은 그쪽이 아주 대폭 반등해 주면서 개인들이 그걸 좀 팔아서 이제 조금 현금을 좀 마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대단히 좋습니다. 해외 시장 그래프가 지금 뜨지를 않아서 종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오늘 지금 시간 외에 시세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보합 플러스 정도는 되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약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체 그 시장 강세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어제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요. 전체 흐름은 대단히 강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들 좋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눈에 띄었던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소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의료 AI. 그러니까 대표 종목 제가 JLK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JLK 그래프 이렇습니다. 루닛 마찬가지죠. 오늘 그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뷰노
뷰노는 JLK하고 비슷합니다. 쌍바닥 모양이 나면서 오늘 한 10% 정도 올라줬고요. 셀바스 AI도 오늘 한 10% 정도 올라줬습니다. 그래프들이 다 비슷한데 그 중에 이제 루닛이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은 JLK인데요.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쌍바닥 두 번째 바닥이 지금 와 있거든요. 오늘 한 10%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유무상 때문에 지금 물량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주식인데요. 가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쪽 그 성장성은 앞으로 조금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성과가 나기까지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주 그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루닛입니다. 그래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같은 의료용 AI지만 JLK나 뷰노, 셀바스 AI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루닛은 최근에 볼파라 헬스 그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죠. 여기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 이제 거기하고 같이 통합 AI 솔루션 두 종을 공개를 하면서 그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닛은 지금 좀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대신에 JLK나 뷰노나 셀바스 AI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가격 면에서 오늘 한 10% 좀 오르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루닛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현재 실적이나 이런 거는 형편이 없지만 앞으로 한 2, 3년을 놓고 봤을 때 차놓고 좀 기다릴 만한 좀 믿어도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쪽에서도요. 의료용 쪽이 가장 수익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약세장에서도 가장 강하게 먼저 이렇게 튀어오른 종목들이라서 JLK, 루닛, 뷰노, 셀바스 AI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덴티움 이게 시총이 한 6,600억이니까 중견 기업이다. 대형주는 아니죠. 그렇다고 또 소형주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있고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6,600억인데요. 실적은 대단히 좋습니다. 실적 제가 좀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매출액을 절반 이상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1년에 690억, 22년에 1200억, 23년에 1300억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다가 금년에 이제 중국 소비가 좀 침체되면서 11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00억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에서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은 실적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또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하고 그런 대로 또 사이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났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여러 가지 부양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래프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을 찍고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이제는 하락을 어느 정도 이제 멈추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프 보면요. 이때가 금년 3월달 14만 8천 원까지 갔다가요. 지금 6만 원대입니다. 오늘 6만 200원인데요. 거의 2배 반 정도 빠졌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근 한 달 동안 바닥을 좀 이렇게 다지는 그런 모습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면이나 또 중국 시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해도 되겠다. 다만 이제 뭐 수소 관련해서 베트남에서 신사업을 한다. 이제 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타격이 컸습니다. 근데 이 수소 관련 사업이라는 것도요. 탄탄한 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자금력이 조금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면요. 그렇게까지 기업에 악영향은 주지 않을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덴티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탄탄한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임플란트 쪽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또 신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오히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말을 해줄 텐데요.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이제 8.6% 올라줬는데요. 평균적인 그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강했죠. 바닥권에서 조금 싸게 살 만한 주식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이제 제가 그 의료용 AI 관련 말씀드렸고 덴티움 말씀드렸고 그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전체가 이렇게 오른 것 같지만 그 소테마들 그런 것들이 오늘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은 화장품, 미용 관련주들, 또 음식료 관련주들 그쪽 대표 종목들이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 최근에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 그래서 제가 매도 이익 실현을 좀 하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다시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를 아직 안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힘있게 뻗어나갈 때는 뭔가 또 미세가 이렇게 좀 가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건 없지만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물론 파마리서치만 아니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 다들 한 14%, 7%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소테마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던 종목들 이런 가벼운 쪽에 미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제가 이렇게 매도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한 13% 올라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용 화장품 소테마들이 오늘 좋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음식료 관련해서 삼양식품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최근에 약간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한 11%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삼양식품은 알다시피 실적면에서 가장 파마리서치하고 비슷합니다. 가장 도드라진 그런 종목인데요. 수급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드, 투신, 보험. 최근에 이쪽 연기금에서 이제 사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가장 돋보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삼양식품도 포함이 된다. 삼양식품은 어쨌거나 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불당면 비롯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가장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2021년 영업이 650억, 22년 900억, 23년 1,400억, 금년에는 3,300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실적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근 한 6개월 조정을 받고요.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서 그동안에 이식 매물도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또 이게 손바뀜도 좀 되고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버려둘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이런 소테마들, 음식료, 화장품, 미용,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세가 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표 종목들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다시 좀 이렇게 상승세를 끌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장이 이제는 반등세로 좀 돌아설 것인지 변곡점을 찍은 것인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지금 누구도 그거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경제 내부 또 증시 내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치적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악재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요. 그쪽 악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공포감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그렇지만요.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가 이렇게 지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변곡점을 찾는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언급해 드리자고 그러면요. 일단 바닥에서 양봉이 나줘야 된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대폭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된다. 양봉이 나면서 또 거래도 같이 좀 늘어나야 된다. 거래가 늘어나줘야 그동안에 쌓인 물량들을 소화해주면서 손바뀜이 되면서 바닥을 확인시켜준다. 또 하나는 이왕이면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좋다. 외국인 매수세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 중에요. 이렇게 양봉은 하나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다. 거래량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대량으로 이렇게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직도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수급 면에서도 아직은 질적으로 그렇게 좋아진 게 없다. 다만 또 오늘 환율이 이제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어제 1437원까지 갔다가 오늘 한 10원가량 빠졌는데요. 환율이 약간 좀 꺾이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그렇게 조금 하락 상승 추세를 좀 꺾어놓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환율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거래 대금 면에서도 아직도 구조 단위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다 할 수 없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기술적 반등은 있었지만 시장을 믿기에는 아직도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 다만 어제 공포감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오늘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에서요. 특히 오늘 어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 대고 팔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 공포감을 견뎌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으로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도 지금은 파는 때가 늦었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한 1조 이상 이렇게 매도 우위를 했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바닥일 때 개인들이 파는 경우는 바닥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시장을 아직은 팔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